자, SK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. 김프로입니다. 자, 오늘 6월 23일 화요일이고요. 오늘 차트를 보시면 장 초반에 300만원의 신고가를 찍었다가 지금은 7% 넘게 빠진 모습인데요. 신고가를 갱신한 날 이렇게 크게 밀리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그런데 오늘 이 흐름이 생각보다 나쁜 그림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왜 상승했다가 밀렸는지,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. 먼저 오늘 상승한 이유부터 보겠습니다.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소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이 기대감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. ADR이라고 하는데요. 쉽게 말하면 SK하이닉스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도 달러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규모가 최대 40조에 달하고 빠르면 8월 나스닥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. 이게 왜 중요하냐? 지금까지 이 SK하이닉스에 투자하고 싶어도 한국 증시에만 상장이 돼 있다 보니까 미국의 대형 펀드들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웠지만 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면 미국의 대형 패시브 펀드, 반도체 ETF들이 SK하이닉스를 의무적으로 담게 되고 그만큼 자금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마이크론을 보유한 펀드들도 이 SK하이닉스를 새로 담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여기에 SK하이닉스가 25년 7개월 만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장중에 추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. 이 두 가지의 기대감이 겹치면서 오늘 아침 장 초반 300만원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간 겁니다. 그런데 왜 신고가를 찍자마자 이렇게 밀렸을까요? 이건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. 첫 번째는 셀온 뉴스입니다. 이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미리 올랐다가 막상 그 소식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. ADR 상당 기대감으로 이미 많이 올라온 주가에서 이제 됐다 하고 팔고 나오는 자금이 생긴 거죠. 두 번째는 신주 발행 우려입니다. 나스닥 상장이 신규 주식을 새로 찍어내는 방식이라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. 다만 이 부분은 ADR로 들어오는 40조 원의 자금으로 HBM 설비 확충과 주주 환원에 쓰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희석 우려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.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오늘 고점에서 이 외인 매도가 쏟아지고 지금 7%대까지 빠지는 겁니다. 그럼 지금 이 자리가 어디쯤인지 보겠습니다. 지금 주가가 5일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데요. 5일 평균선 가격까지 밀린 거죠. 보통 이렇게 단기 급등 후 눌릴 때 5일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 11선이 있는데요. 5일선의 지지가 약하면 11선 부근까지 한 번 더 눌릴 수 있습니다. 61선과 121선은 지금 주가보다 한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크게 올라온 흐름이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. 중장기 추세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오늘 급락이 강해 보여도 큰 흐름에서 보면 단기 조정 구간에 가깝습니다. 수급도 보게 되면 이 외인이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. 최근 며칠 수급 흐름을 보면 외인이 꾸준히 매도를 이어가는 중에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주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. 어제도 외인이 57만 주 넘게 팔았는데 기관이 42만 주를 받아냈습니다. 외인이 파는 이유는 ADR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판단에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반면 기관이 계속 받아준다는 건 이 가격대를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자리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단기적으로는 이 외인 매도가 이어지는 건 부담이지만 이 기관이 버텨주는 한 추가 하락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. 이 ADR 상장이라는 큰 재료는 살아있습니다. SEC 승인이 아직 확정 발표는 안 됐지만 절차상 막바지 단계라는 건 분명합니다. 이 재료가 살아있는 한 중장기 방향은 위를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문제는 단기 타이밍입니다. 지금 5일선까지 눌린 상황에서 이 외인 매도가 언제 잦아드느냐, 그리고 11선 부근에서 실제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. 5일선에서 버티고 반등한다면 단기 저점이 지금 이 부근이 될 수 있고요. 단기 저점이 지금 이 부근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외인 매도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이 11선 부근까지 한 번 더 눌린 뒤 그 자리에서 저점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. 두 경우 모두 그 자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좋은 구간이 됩니다.
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 담아가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들어가는 거죠. 결국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이 외인 매도가 멈추는 지점,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강해지는 그 순간이 오늘과 내일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.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움직이셔야 할까요? 오늘처럼 신고가 후 급락하는 날은 겁나서 던지거나 반대로 무작정 쫓아 들어가는 것, 둘 다 위험합니다. ADR 재료는 살아있고 이 추세도 살아있는데 지금 단기 조정 구간에서 섣불리 던지면 곧 반등이 나올 때 후회하게 됩니다. 그렇다고 지금 자리가 무조건 바닥이라는 보장도 없으니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. 주가는 오전장 초반에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. 오늘 하루 수급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, 그리고 내일 오전장 초반에 외인 매도가 멈추고 기관 매수가 강해지는지 그 첫 신호가 나오는 순간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 타이밍을 알고 있어도 막상 장이 열리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. 심지어 이 영상 보시는 주주분들 대부분이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잡기가 정말 쉽지 않으신데요. 나중 돼서 이 타이밍을 놓치고 나서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? 조금 더 기다릴까요?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. 그래서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.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. 위에 번호 보이시죠? 010-3436-7531 여기로 SK 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면 그런 분들께 5일선과 11선 사이에 이 외인 매도가 멈추고 기관이 받아주는 그 자리의 분할 매수에 대한 대응 시점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건 아닙니다. 적어도 오늘 이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공유해 드리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혹시 지금 보유 중이신데 오히려 이 자리에서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은 SKD에 매도라고 추가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단기 고점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 매도 대응 시점도 따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. 나는 분명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왜 항상 타이밍은 놓치는 걸까?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직장 다니시면서 주식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아침에 출근하면서 뉴스 보고 회의 중에 몰래 차트 확인해보고 점심시간에 계좌 들여다보고 화장실 가서도 스마트폰 놓지 못하고, 그런데 정작 장이 크게 움직이는 그 순간에는 항상 다른 걸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확인하면 이미 다 지나간 다음이고 그제서야 연락 오셔서 지금이라도 살까요?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혼자서는 이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죠.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. 뉴스도 보고 공부도 하시는데 막상 내 돈이 걸리면 이 판단이 흔들리는 거거든요. 그 순간 옆에서 방향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저희 채널은 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매일 전문가들과 함께 이 미증시부터 글로벌 이슈까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대응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.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. 여러분, 혼자 하지 마세요. 오늘 밤 어떤 소식이 나오든 내일 장이 어떻게 열리든 그 타이밍마다 도와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는 뒤늦게 찾아오셔서 후회하시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.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. 중동 전쟁 이슈가 있었음에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났던 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전력난에 처한 거 알고 계시죠? 이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. 이 내용 관련된 선물로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.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. 내용 시작하기 전에 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. 자,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.
자,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.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.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?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.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.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,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.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.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.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.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.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.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,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.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,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, 상가, 공장,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%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.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.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. 자,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?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-3436-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프로였습니다.